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입니다. 진행을 맡은 주요셉입니다. 저는 유기현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다루겠습니다. 뭐 중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별개로 네.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너 알아 페미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뭐 페미 잘 아세요? 뭐 페미 뭐 상급 페미, 중급 페미 뭐 많잖아요. 네, 네. 상급 페미, 중급 페미,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사진이 검색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네. 저 사진을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건강해 보여요. 우리는 팔 힘이 세 보여요. 예, 팔 힘이 세고 모든 거 할 수 있다. 네. 이야, 그래요. 여성들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과 많이 달라진 시대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페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예. 명절이 되면 뭐 신구 세대, 네. 기성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와 갈등하고 네. 남자, 여자 또 갈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제목이 재밌네요. 미투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밉다. 설날 페미니즘 갈등 부상. 네. 저 제목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이야기를 듣고. 아, 세대 간에 서로 이렇게 좀 많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벽이 있다고 느껴져요. 아, 벽이 예, 있다고요? 네. 예, 할아버지는 미투를 무조건 싫어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손녀인가요? 네. 손녀는 또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어 보이고, 네.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하나 집어낼 수도 있지만 네네. 저는 이제 저렇게 제목을 뽑은 걸 보면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억지로 조금 네. 갈등을 증폭시켜서 아. 페미니즘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미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아, 예. 그런 게 기사지만 어떻게 제목을 뽑느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도가 좀 보였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저 소설 제목이랑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읽지는 않았는데 많이 저게, 들어는 봤죠. 네, 페미니즘에 관한 거다. 그 정도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사실 뭐 저도 소설가지만 요즘은 참 소설을 잘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네.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소설 다양한 걸 많이 봤는데 근데 어쨌든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는 책, 유명한 책이라는 건 알고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거 기사를 네. 통해서도 이제 접근을 해봤지만 네네. 그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아, 그렇군요. 여성들에게 네.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문학이 일본에서 어필이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문학가 입장에서 보면 성과거든요. 네. 지금 예.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 거는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도 네. 되고 있는데 네. 한국 문학이 세계화가 아직은 덜 돼 있고 네. 번역이 잘 안 돼 있고 예. 좋은 내용이지만 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사실 일본은 노벨 문학상도 배출하고 아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래도 많은 독자들이 읽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한국인으로서는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런 내용이 좋은 쪽으로 받고 그런데 이제 김지영이라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사람의 이런 내용이 일본에서 특별히 어필이 됐다는 것은 제가 유추하건대 일본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네.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쵸.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런가요? 국적을 뛰어넘어서 네, 어떤 네. 부분에서 이제 서로 맞는 거죠. 네, 예. 특히 아시아권에서 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 예,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실천적 페미니즘 탈코르셋 남학생에게 뭐 조롱거리 뭐 이런 타이틀도 나와서 좀 남녀가 갈등하고 있다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가 싸워봤잖아요. 김치남, 네. 한남충. 한남충. 그 얘기 네. 듣고 충격받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김치가 얼마나 좋은데 네. 김치를 어떻게 매도하느냐 거꾸로. 자, 페미니즘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문학 비평 용어 사전도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페미나에서 발생한 말로서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 해방 이데올로기다. 네. 좀 더 세네요. 네, 예. 저희 페미나에서 네네. 유래됐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결론이 조금 이제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게 네, 있죠. 네, 지난번에 네. 젠더도 젠더의 이데올로기가 붙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네네, 그렇죠. 여성 해방인데 해방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념이라고 이제 강한 이념을 이야기하는데 네네. 자 이런 걸 얘기는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네. 이제 제가 좀 취합해서 이렇게 좀 적게 한 거예요. 네. 위에 그 보라색 바탕에 있는 내용 한 번만 다시 읽어봐 그 주시겠어요?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주의. 네. 예. 제가 이제 남성이니까 네, 여성한테 네. 사회자님께 여쭤볼게요. 페미니즘이 싫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지금 제가 보라색 음. 그 안에 있는 거 읽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저는 저기 동의하거든요. 네, 남성과 네, 여성의 예. 불평등한 거나 동의랑, 이런 네, 거는 네. 얼마든지 개선이 되고 또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 그럼 페미니즘 뭐 대표님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 정도 기준은 네. 저 기준이라면 저는 네. 지지하고요. 그쵸. 저는 남성이지만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네. 뭐 억압을 받거나 특히 네. 위교에서 우리나라에 예. 얼마나 우리 여성이 하찮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네네. 이만큼 발전이 돼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된 건 저는 너무 좋다고 보고 네. 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역 깊은 곳에 각 분야에 네.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암묵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가서 음.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동의하는 네네.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분이 좀 쓴 건데, 자, 우리가 페미니즘의 역사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용어도 하지만 어떤 때에서는 1물결, 2물결, 3물결 이런 식으로도 네네. 규정하는데 네. 페미니즘이 실질적으로 역사가 약 170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네. 사람이 쓴 여성의 권리용어라는 책이 나온 시점이다. 1792년에 나왔다고 그래요. 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거나 그런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저 책의 존재를 알아요. 네, 존재를 예, 아시고. 예. 그리고 조금 내용 조금 배우긴 했는데요. 네. 아, 저 시절이 지금 1700년대니까. 18세기죠. 예. 조 18세기 시대에 후반. 저렇게 저런 사고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네. 저분이 굉장히 선각자적인 면이 있어요. 여성의 네네. 입장에서. 네. 네.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 네네. 부조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뭐 어쨌든 그걸 잡아내서 네네. 그걸 정리해서 네. 나름대로 책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네네. 보고요. 그래서 1세대 페미니즘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런 시점에서 보면 여성들의 그런 참정권 문제나 네, 그렇죠. 소수인종 예. 특히 이제 흑인들의 참정권 이런 걸 네네. 요구하는 거로 왔다가 물론 그런 데서도 여성들 속에서도 흑인들을 비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1세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2세대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세대는 얼추 보면은 네. 지금 1세대의 그런 그 남자와 여자 네. 사이의 어떤 동등한 관계, 남녀 네, 평등, 평등, 뭐 이런 쪽. 거에서 살짝 네. 딴 쪽으로도 가는 가지가 생긴 것 같아요. 보면 뭐 급진적 페미니즘이다 이런 말 나오네요. 네, 이게 네. 뭐 급진적 페미니즘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뭐 거기 네.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나오겠지만 네.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 주장하는 거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네네. 그걸 주장하는 캐롤 허니시라는 분이 있다고 네. 그러는데 뭐 강력하게 뭐 무슨 행동으로 네. 여성의 어떤 보통 기존적인 체제의 틀에 갇힌 그 상태를 탈피하는 것이 어떤 네. 저들의 주장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과격하게 선을 넘는 상태로까지 주장했다고 보는 거죠. 네. 어떤 분야든지 저렇게 과격이란 말이 레디컬이 써있을 경우는 네.
기존의 상식적인 선에서 점진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네. 급진적인 어떤 혁명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것을 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또 여성성의 신화라는 것을 쓴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페미니즘은 여러 분파로 뭐 갈리고 페미니즘을 전공한 분들을 엄청나게 또 여성학을 공부한 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뭐 이런 학문적인 것을 그분보다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그런 쪽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 어린 학생이든 네. 나이 많으신 분이든 페미가 뭐야? 근데 지금 신문에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페미가 막 싸우고 네. 지난 뭐 해화동에서도 막 신문에 네. 방송에 막 시위하고. 시위하는 게 네. 나왔어요. 네. 네. 저거 왜 그래? 저게 뭐야? 네. 뭐 이렇게 막 궁금해서 네.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갖고 와 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2세대가 넘어가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데 3세대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3세대 들어서는 이제 3물결로 들어오면 네. 인종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젠더, 섹슈얼리티 등 모든 분야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퀄리즘에 가까운 영역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돼서 PC 문제가 대두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기고 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페미니즘이라 그러는데 네. 3세대는 페미니즘 같지가 않아요. 그 여자가 여성과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페미니즘,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네. 페미니즘 주장하는 분들, 여성들이 주장하니까, 네. 아, 여성과 문제가 연결되나 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네. 근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저분이 저렇게 주장한 것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네. 이미 3세대로 넘어오면, 여성들만의 권익이나 여성들만의 어떤 참정, 뭐,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이렇게 사회에서 영역 확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이상한 쪽으로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젠더, 섹슈얼리티 뭐 이런 부분으로. 네. 아, 그래서 PC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PC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저 컴퓨터도 PC라고 네. 그러죠. 아, PC라는 말 보면 우리 예. 흔히 컴퓨터를 말하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옛날 컴퓨터 안 쓰고 486, 586, 뭐 686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 PC는 그게 아니라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네. 정치적인 올바름 또는 정치적인 정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네. 자신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는 그러한 보호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소수라고 네. 하면 이제 뭐 사회적 소수가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성소수가 될 수 있고 뭐 특정한 인종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네. 소수 종교 믿는 사람일 수 네, 있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보호해서 네. 그들에 대한 어떤 비판, 반대 목소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날에 인종청소했던 경우 네, 네. 또 동성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네. 처벌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네. 그들을 과잉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비판의 목소리만 하면 안 해도 되네요? 혐오 표현이고 다 그냥 법적으로 아, 처벌하고 감옥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지금 이게 네.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 예. 미국 법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네,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뭔가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엄청 지금 침해되고 있죠. 예, 네. 종교의 자유도 한 또 표현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죠. 예,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렇죠. 많이 침해가 되고 있죠. 근데 왜 침해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공적으로 네. 그 추진한다 그러나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에 어긋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또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결론은. 예. 그러니까 왜 그걸 답을 정해놓죠, 그 그게 사람들이. 아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political correctness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용어 자체는 그들이 잘 만들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네. 지적이고 네. 세련되고. 네, 네. 그래서 소위 강남 좌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들이 세련되고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자녀를 미국을 유학시키면서 미국을 욕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예. 아니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 가서 혜택을 보고 미국의 그 문화를 누리고 오고 자녀를 미국까지 유학해서 우리나라 교육보다는 더 낫다 그래서 유학을 시키면 네. 미국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미국을 비난할까요?
뭐 상황 논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 예. 저것도 어쩌면 저는 PC에 네. 오염된 사람. 그러니까 네. 미국은 악의 제국이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해방신학이나 이런 네, 쪽에 네, 보면 네. 중심부 이론과 중심과 주변 이론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중심의 제국주의는 다 타도할 대상이다. 네. 이래 놓으니까 미국은 우리가 가서 공부하는 거지만 적을 알기 위해서 내가 간 것뿐이야. 뭐 이렇게 논리를 쓸 수 있고. 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PC 정책인 거죠. 아, 이게 그렇군요. 정치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네. 사회적인 이슈나 어젠다 네.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네. 자기들이 보호할 대상이나 자기들이 지지하는 것은 다 과잉 보호해야 되고 상대방은 다 역차별을 시켜도 상관없다. 배제의 논리가 다 있어요. 위선을 더 떨게 만드네요. 그런데 이게 단지 위선을 떨고 네. 학문적으로만 주장하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인 영역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 그거 심각하네요. 차별금지법이고 네, 네, 제가 누구를 통해서 너 싫어. 네. 뭐 키 작은 거 우리 친구끼리 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가 크고 나중에 성숙하면 안 하지. 물론 그 사람에게 일부러 놀리라 이런 건 네. 아니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데 과잉 처벌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기독교는 욕 먹어도 상관없대요. 왜? 강한 다수기 때문에. 다수는 욕 먹어도 상관없대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배제의 논리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혐오 발언을 하면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아, 물론 저도 그렇다고 인종 차별을 하고, 네. 다른 인종에 대해서, 소수 인종에 대해서 비난하라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은 의미가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건설적인 비판, 만일 어느 종교에 속한 사람이 종교인이 네. 잘못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손대면 죽여, 테러할 거야. 네.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옳은 거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차별금지법이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지금 작동이 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배후에는 PC 정책에 작동이 되니까 PC 정책에 작동이 되면은 선량한 다수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되는. 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 못하잖아요. 네. 잘못 말했다가 네. 고소당하고 심각하네요. 인격 네. 모독당하는 네.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네. 한 사람 생매장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아, 예. 언론에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에까지 빠졌는데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대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만큼 네. 그런 갈등이 첨예화된 상태가 아직 아니고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네. 저렇게 과도하게 페미니즘의 입장, 한쪽의 여성의 입장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성 입장에서? 저거는 많은 여성들이 저런 부분을 지지한다고. 해결책이 아니죠. 저런 건 예, 해결책이 아니고. 저거는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갈등 증폭시키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갈등을 증폭시켜서 오히려 투쟁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온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는데. 근데 뭐 저 레디컬 그 페미니즘 다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요. 아, 예. 그렇죠. 네네. 자칫하면 저게 네. 고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네. 볼 때. 네. 만약 제가 남성인데 네. 남성이 저 페미들 다 때리자, 막 다 없애자, 네. 뭐 이렇게 주장하면 전 지지할 것 같습니까? 저도 아니죠. 지지할 수 없죠. 절대로 지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예. 남성들이 네. 안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이 우리 가족만 봐도 우리 가족의 페미가 여성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부터 네, 그렇죠. 아내부터 네, 뭐 예. 가족 우리 형제자매부터 네, 네. 얼마나 이게 많은데 우리 가족 내에도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데 네. 이거를 한쪽을 배제시키고 진영 논리로 싸운다. 이건 정치 투쟁이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오히려 이 가정의 그 안전망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논리학 기초를 배워봤는데요. 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예요. 네, 네. 과잉 일반화 네, 오류. 그쵸. 네. 그래서 저렇게 자신들은 옳다고 해서 너무 막 나가고 네. 막 그냥 나치 시위하는 분도 있고 막 별의 그 네.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네. 그들의 그 절규는 저희들이 뭐 진정성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봐서
여성들의 그 잘못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나 사회 구조적으로 잘못된 어떤 시스템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 네. 그러나 지나치게 여성만의 시각으로서 남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때는 또 남성 쪽의 반발이 또 그렇죠. 일어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